이렇게 해서 20년을 모으잖아요. 이 돈이 35억이 넘어요. 우리가 앞에 30억만 있으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0년 동안 매달 3천만 원씩만 모았는데 이미 35억이 모였네요. 마법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얼마를 가져야 부자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싼 자동차 타고 요트 타면서 즐기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어렵다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에서는 추가적인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호텔 뷔페 식당을 처음 가면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겠지만 매일 그 호텔 뷔페에서만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만족은커녕 지루해질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노후에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자산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노후에 즐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 정도만 있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억 정도라고 하고요. 현금이 15억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현금 15억으로 5%의 수익만 내면 1년에 7,5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매달 500만 원씩 써도 1년에 6천만 원만 쓰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1,500만 원이 남네요. 그럼 이 1,500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가죠 뭐. 아니면 모아놓고요. 취미생활 하면서 즐겨도 돈이 더 모아지는 노후의 삶. 그 정도면 부자 아닐까요? 일단 목표를 30억 모으는 것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몇백억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족 없이 달리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정도의 부자가 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먹었는데 부자가 되지는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의 능력,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부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부터 하죠? 막연히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지도 한 장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참 멀죠. 그래도 이정표가 있고 지도가 있으면 그래도 걸어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의 순서가 있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로 다음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씩 모여서 부자가 되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걸어 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애들은 태어나면 누워만 있어요. 목을 가눌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목을 가눌 힘이 생기면 뒤집기를 해요. 뒤집기를 하고 조금 지나면 배를 바닥에 대고 막 기어다니죠. 이게 좀 익숙해지면 무릎을 세우고 기어다니게 되고요. 좀 더 지나면 손에 잡히는 뭔가를 짚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어서다가 잘못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일어서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혼자 걷고 또 뛰어다녀요. 지금은 우리가 뛰어다니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도 분명 순서와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절차와 단계가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됩시다 라는 말보다 절차적으로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단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참, 여기서 잠깐, 재벌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는 재벌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벌어본 적도 없고요. 나중에 재벌이 되면 그때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꼭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니까 직장인이시라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 100점 맞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보지 않으셨나요? 가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한 후에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죠. 자, 부자가 되게 기도를 합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후에 그리고 기도를 합시다. 많은 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해서 좋았고 가장 와닿았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3단계,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번다. 두 번째, 돈을 모은다. 세 번째, 돈을 불린다. 어떤가요? 너무 쉽죠? 지금 이 당황스러운 반응 저도 이해합니다. 야 이놈아,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생각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단순하게 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자, 이것보단 좀 낫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우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도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벌 수도 있죠. 전문직이 되거나 대기업에 입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돈은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버는 단계에서는 수입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지 딱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돈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바로 돈을 쓰는 것,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500만 원을 쓴다면 영원이네? 돈이 하나도 안 모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돈을 얼마를 모을지 정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기간의 목표만 정하면 됩니다.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보죠. 1년이 12달이니까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250만 원씩, 한 달에 250만 원씩 모으면 됩니다. 이제 나의 수입과 그리고 지출을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근데 나는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모이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이네요. 목표 달성 실패. 여기서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지출을 줄입니다. 지출을 50만 원으로 줄이면 모이는 돈이 25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목표 달성. 그렇게 안 되겠어. 나는 지출을 줄일 수가 없어. 지출 100만 원으로 둔다면 결국에는 버는 돈을 더 늘려야죠. 아까 300만 원 벌었는데 버는 부수입을 50만 원 정도 만들어서 모이는 돈을 250만 원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러면 또 목표 달성. 사실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게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도 익숙하지 않은데 또 다른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걸 고정해 놓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돈이 선형적으로 늘어나요. 1년에 3천만 원, 그리고 2년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선으로 돈이 모입니다.
돈 모이는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싶다면 지출을 고정해 놓고 수입을 더 늘리면 됩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수입을 고정해 놓고 지출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지출을 고정해 놓고 수입을 더 늘리면 돈이 훨씬 가파르게 모입니다. 수입이 단 10만원만 더 생겨도 돈 모이는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바로 지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버는 돈은 전부 다 모이는 돈이 됩니다. 돈을 빨리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부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 돈을 빨리 모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업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거나 돈 버는 방법에서 뭔가 개선을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들도 좀 더 고생하면 수입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일 열심히 한다고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특히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최대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월급으로는 최대 수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추가 수입을 만들려면 부업밖에는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팔거나 전자책을 팔거나 또 블로그를 잘 키워서 광고 수입을 얻거나 이런 N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대박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에게 그 대박이 찾아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로 100만원 벌기, 블로그 키워서 100만원 벌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 스토어로 30만원 벌기, 전자책 팔아서 10만원 벌기, 이런 거는 왠지 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대박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십시일반 박리담에 N잡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조금씩 벌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더 버는 거는 할만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추가 수입은 모두 모이는 돈이 되니까 그 돈은 모이는 속도가 엄청 가팔라지는 거예요. 물론 몸이 고단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고단함이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어질 필요가 없어요. 돈 모으는 기간, 딱 그 기간만 고생하면 됩니다. 무조건 N잡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돈을 빠르게 모으고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N잡을 추천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인 돈을 불리는 단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돈이 버는 단계인 1단계와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 단계죠. 2단계에서는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내가 내 몸을 갈아서 돈을 더 벌어왔죠.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도 알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4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과 내 몸이 하나라는 한계는 명확하죠.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버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분신술을 써야 합니다. 돈이 나의 분신이 되어주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내가 직접 부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3단계에서는 나의 분신인 돈이 부업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잘해야겠네요? 아니요. 투자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2단계인 돈 모으는 단계에서 1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은다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 3천만 원을 금리 5%짜리 예금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추가로 벌어집니다. 매달 전자책 팔아서 한 달에 15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분신인 돈이 가서 돈을 벌어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개고생이 그냥 고생 정도로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은행 이자는 그대로 모이는 돈이 되죠. 2단계에서 지출을 고정시켜 놓고 추가 수입이 생기면 그대로 모이는 돈이 되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돈 모이는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나서 또 3천만 원을 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 6천만 원이 되었네요. 물론 앞에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모였겠죠. 이제는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추가 수입이 생긴 거죠. 돈이 모이는 기울기는 더 가팔라집니다. 2단계에서는 돈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3단계에서는 돈이 곡선 형태로 모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모이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3천만 원 모으겠다는 목표를 정했더니 한 달에 250만원씩 모아야 된다는 좀 더 단기적인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때 오해하기 쉬운 게, 개고생해서 1년에 3천만원을 모았어. 근데 3억을 모으려면 10년이나 걸리네? 3억 모아봐야 부자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모으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기회는 0이 됩니다. 0. 제로예요. 제로. 2단계에서는 돈이 직선 형태로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돈이 불어나는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5년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처음 앞에 3년간 모인 돈이랑 뒤에 2년간 모인 돈이 거의 비슷해져요. 돈이 곡선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3단계에서는 5년에 2억 5천만 원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을 모아야 되네요. 1년에 3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는데 5천만 원을 모으라고요?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모으라는 거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3천만 원씩은 내가 월급에서 모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3천만 원은 이미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는 실제로 나한테 모인 돈입니다. 자, 먼저 3천만 원을 모았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15%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익 잘 안 나죠. 하지만 우선 계산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이 1년이 지나면 15%가 늘어서 3,4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면 3,968만 원이 돼요. 이렇게 쏙쏙쏙쏙 늘어나면 5년이 지났을 때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된다니까요. 5년 동안 우리 2억 5천만 원을 모으기로 했잖아요. 달라진 건 뭐 있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 3천만 원을 모았고요. 이 3천만 원이 은행에 가서 일을 한 것 뿐이에요. 3단계에서는 돈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그러면 10년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돈은 7억 3천만 원. 우리는 매달 3천만 원씩 똑같이 모았고요. 다만 내가 모은 3천만 원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매달 모인 이 3천만 원이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10년이 지났을 때는 7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20년을 모으잖아요. 이 돈이 35억이 넘어요. 우리가 앞에 30억만 있으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0년 동안 매달 3천만 원씩만 모았는데 이미 35억이 모였네요. 마법 같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년이나 일해야 돼?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 학원비 들어가기 시작하면 1년에 3천만 원 절대 못 모은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벌어오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그 방법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투자가 많아집니다. 지금 저는 소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 30%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앞에 우리가 15%로 잡았던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죠.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억 정도가 모이면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어요. 고시원도 20%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또 목돈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돈이 돈을 벌어오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률도 더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모이는 형태는 이런 곡선도 아니고 보니까 계단식으로 늘어나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모이다가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확 올라가고, 이렇게 스텝으로 점프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돈이 모이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죠. 워렌 버핏의 나이에 따른 총 자산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따라 돈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미 이분은 30살에 부자가 됐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죠. 이미 엄청난 부자였는데 지금의 나이에서의 자산에 비하면 초라하죠. 30살에서 33살까지 3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33살에서 35살, 이때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실제로 돈이 이렇게 점프하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43살에서 44살까지는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47살 때는 또 3배가 확 늘었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실제로 돈은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노후에 즐기는 삶을 사는 부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단계, 돈을 모으는 단계, 돈을 불리는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말이죠. 돈을 버는 단계에서는 수입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같이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지출을 조금 통제를 해야 돈이 빨리 모입니다. 3단계인 돈을 불리는 단계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오도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고요. 물론 이 3단계에서도 1단계와 2단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쌓이면 3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어요. 피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노후를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각 단계별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